영화 마션에는 나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5가지 우주 기술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화성 거주지 모듈. 화성에 표류된 와트니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공간이죠. 화성 아키달리아 평원에 있는 이 거주 모듈은 열악한 우주 환경에서도 인간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신선한 공기, 물 정수 시스템, 그리고 지구하고 비슷한 기압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마크 와트니가 감자 농사를 지었던 곳도 바로 이곳이죠. 마션의 거주 모듈은 나사가 개발한 헤라 시스템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나사의 헤라 시스템은 인간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살게 될 경우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죠. 이곳은 총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주지역, 사무공간, 화장실, 샤워공간, 개인 위생을 위한 하이진 모듈, 에어독도 있습니다. 현재 나사의 우주비행사들은 이곳에서 45일 동안의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들의 모습을 CCTV로 관찰하면서 신체적, 심리적 변화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트니는 화성에서 특이하게 생긴 자동차를 몰고 다녔는데 이 자동차가 바로 다목적 화성 탐사 차량 로버입니다. 화성에서 미아가 된 와트니의 생명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맥가이버와 같이 다재다능한 자동차죠. 크기는 웬만한 트럭보다 훨씬 크고요. 화물 적재 공간도 있고 크레인도 달려있고 속도는 느리지만은 와트니와 함께 패스파인더, 상승선 발사대까지 함께 했습니다. 와트니도 이 로버의 각별함을 느꼈는지 쪽지도 남겼죠. 나사는 실제로 이 로버를 개발 중입니다. 향후 인간이 화성에 도착하면 최소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데 뚜벅이로는 탐사 거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로버가 반드시 필요하죠. 무인 탐사 차량으로서의 로버는 이미 개발이 됐고 실제로 몇 차례 사용되기도 했지만은 유인 탐사 차량은 현재까지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로버의 첫 번째 사용 사례는 바로 1970년 구소련의 루노우트 1호 달 탐사를 위해서 최초로 사용된 원격 조정 로버입니다. 마션에서 와트니가 목숨 걸고 찾았던 패스파인더도 1999년 나사가 디스커버리 계획의 일환으로 착륙선 겸 이동식 로버의 형태로 화성에 보냈던 기기입니다. 아무래도 무엇이 있는지 대기나 환경이 또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에 다짜고짜 인간을 먼저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 무인 탐사 로버를 먼저 보낸 거죠. 이후에도 나사는 큐리오시티라는 로버를 보내서 화성의 지질, 대기 환경, 생명체 유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사는 지구와 해성이 아닌 행성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로버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화성은 방사능도 심하고 온도는 얼어 죽을 정도로 차갑고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맨몸으로 화성에 있으면 죽는다. 영화에서는 화성 표면을 인간이 직접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와트니를 비롯한 대원들은 화성 전용 우주복을 착용합니다. 2014년 나사는 새로운 우주복을 공개했습니다. 2030년쯤에 예정된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진 수트죠. 영화처럼 멋진 디자인은 아니고 오히려 살짝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하지만 성능만큼은 킹왕짱입니다. 이 새로운 수트는 돌이나 산이 많은 화성의 특성에 맞게 발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는 등 활동성에 중심이 맞춰져 있고요. 사이즈 조절이 되는 편리성도 갖췄습니다. 게다가 방사능도 차단해주고 모래폭풍으로부터 우주인을 보호하는 안정성도 지녔고요. 우주복 사이드에는 자체 발광 소재도 있어서 어두운 밤에도 동료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주는 기기도 달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류가 화성에 방문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생긴 수트를 입은 우주 비행사들 많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온 엔진. 이온 엔진은 화학연료 대신 아르곤, 제논 등 중성인 분자나 원자를 양 또는 음의 전하를 가진 이온 상태로 만들어서 추진력을 얻는 장치입니다. 마션에서 헤르메스5가 5,60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화성을 손쉽게 오갈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이온 추진 기술이죠. 화학연료라면 택도 없는 거를 가능하게 해준 기술입니다. 이온 엔진의 충격이나 질감은 마치 최고급 세단처럼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강력하지만 연료 분사 시간이 짧은 화학 로켓과는 달리 이온 엔진은 약하지만 오래 갑니다. 그 대신에 우주에서 아주 오랜 시간 켜둘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속력을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속도는 화학 로켓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7년 나사는 이온 엔진을 최초로 장착한 돈 탐사선을 발사했는데요. 엔진을 지속적으로 가속한 끝에 시속 41,260km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우주선도 자체적으로 내지 못했던 속도죠. 이온 엔진을 장착한 돈 우주선 덕분에 인류는 외행성 세레스, 해성 베스타의 조사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자, 다음은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 일명 RTG입니다. 소위 우주 배터리. 방사능 동위원소 플루토늄 238이 붕괴되면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전력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현재는 태양 전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몇백 와트의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아폴로 미션,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 등등 대형 미션에 계속해서 사용 중이죠. 현재는 인공위성, 우주 탐사선, 각종 무인 시설 등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션에서 와트니는 골 때리게도 이 기술을 히터로 사용했죠. 하지만 RTG에는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는 만큼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RTG에는 옷과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는 알파선만 방출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큰 해를 끼치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세한 입자로 부서지거나 기화돼서 흡입 혹은 섭취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RTG보다는 화성의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온화 방사선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주 쓰레기가 우주 정거장하고 인공위성을 개박살내는 게 가능한 걸까? 우주 쓰레기는 정말로 있는 걸까? 우주 쓰레기가 총알보다 빠르다는 게 사실일까? 다음 컨텐츠는 그래비티의 우주 쓰레기입니다. 영상 안 올라오면 그냥 부엉이 내 터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영화 그래비티를 다 봤는데 궁금한 게 있다. 그런 거 있어도 제발 댓글 좀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살려주세요.